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오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나카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의 티르키예 행이 다시 떠오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5일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엄청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티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200만 유로 한화 약 1,089억 원을 약속했다. 이는 어떤 선수라도 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키예 스포츠 기자 야으즈 사본추글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제 무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인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거취에 대한 입장이 최근 달라졌다.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 쿠웨이트전 후 나도 거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가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르키예 페네르바체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손흥민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스승 무리뉴 감독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토대로 공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양발 슈팅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케 기자는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팀을 맡는 감독은 주장직 선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러브콜에 반응할까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게 될까요?